에휴, 저기 7일날 정오에 아까 저 7일날 밤 12시에 요르단 오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감독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그 여론이 상당히 빗발치고 상당히 안 좋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클린스만이 공항에서 오는 거나 뭐 그 인터뷰하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뭐 저런 인간이 있냐 할 정도로 이렇게 갸뜨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통 뭐 그 누가 얘기하기를 그 인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식의 평가하고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 올해 70인데 거짓말이라 그 축구 경기만 이거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이상 봤을 거예요. 근데도 내가 축구 본 게임 중에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제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통 뭐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이렇게 봤을 때 선수 기용서부터 뭐 그 다음에 체력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 실패 요인을 막 얘기하는데 내가 딱 봤을 때는 전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지만 축구하고 야구는 밤잠 안 자면서 보는 스타일인데도 상당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때 결국에는 감독의 그 전술 부재인 그 클린스만 이 친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점점 블룩블룩 이렇게 하다가 도대체 이 새끼는 사주가 어떤 놈이야. 그래가지고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그 제목은 유튜브 제목은 지도자의 중요성 해가지고 윤석열과 비슷한 크리스만 감독의 사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 어떤 나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그 회장이나 그 우두머리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밀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국가는 이끌어져 가는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렇게 잘 살고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삽니다. 제일 잘 살아요. 미국, 아이고, 유럽, 일본, 아이고, 뭐 중국 같은 거는 말도 못하고 보통 뭐 큰 대륙 이렇게 하지만요 절대로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북한이 무라고 전쟁 위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그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김정은이가 한번 전쟁을 일으켰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북통일 됩니다. 남북통일 돼요. 저는 그걸 되게 바라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그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는 남는 장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 올린 게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제발 김정은이를 이렇게 그 전쟁 일으켜 가지고 이 개새끼 죽여가지고 남북통일 확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2천 저기 북한이 2,600만 명이고 우리나라가 5,10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치면은 뭐 7,700만 한 8천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명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핵무기도 100만 명 못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면은 8천만 명에서 100만 명 하면은 7,800이나 7,900만 명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남북 통일돼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다음에는 아마 전 세계가 이렇게 한국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이요, 경제력이요, 그런 거에서는 도저히 전 세계 국민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삶에 있어가지고 전 미국 다음으로는 아마 한국이 이게 2등 국가가 될 겁니다. 저는 단언해요. 근데 그런 한민족이 남는 장사를 하는데 김정은이 이걸 못 죽여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요. 기도할 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뭐 그 뭐 이렇게 뭐 잘해달라고 뭐 좋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김정은 빨리 죽여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김정은 하나만 죽이면요, 그 밑에 2,600만 명 그 국민들이 노예 생활하고 핍박하게 살고 하는데 그 남한에 잘 사는 사람들이 형제국가에서 도와주면서 조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지도자의 중요성이 해가지고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면요, 정부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돈 잘 벌고 아주 장사 잘하는, 그러니까 삼성, 현대, LG 이런 그 국가 이렇게 SK 이런 데서 니들 올라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이렇게 북한 좀 개발시켜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부에 세금 안 들어가고 캐나다 아주 잘합니다. 제가 하면은 남북 통일되면요, 지금 트럼프가 뭐지만 미국에서 펀드 하는 놈들 있잖아. 돈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이요, 엄청 한국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정부 세금 안 들어가고요, 독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독일하고 동독 소독이 통일돼 가지고 소독에서 상당히 힘들었다 이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부의 세금이 들이지 않고 민간업자들이 니들 현대, 삼성, LG, SK, 그 다음에 롯데, 대기업들이 한화 이렇게 올라가지고선 북한을 개발해라. 그렇게 하면 걔네들 가가지고 땅 잡으면서 지하 자원 이렇게 해가지고선 확 저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그냥 꼬르륵 가라앉게 돼서 무서운 나라가 돼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도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김정은을 죽여가지고선,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암살 조직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지도자도 모르게 죽이고선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막상 전쟁이 터지면 지금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이가 뻥 까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김정은은 전쟁 못 일으킵니다. 전쟁 일으키는 순간 한 달 만에 꼬르륵 그냥 북한은 그냥 흡족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조장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적이 해가지고 평화롭게 통화해갖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저기 하고 이런 얘기 딱 하는데, 내가 속으로 참 답답한 새끼들. 악인이 종자가 된 놈들은요, 그냥 죽이기 전에는요 절대로 회개하고는 개선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일인가 죽여가지고 특수 통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 되면요, 첫 번 딱 끼면 김정은이 뻥뻥 까면은 너 까불지 마, 너 죽일 테,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김정은 끙 가라앉습니다. 걔 항목이 할 것 같아요. 천령 항목이 한 방에 서울에 딱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근처 종로 쪽에 딱 떨어지면은 10만 명이 죽고 한 40명이 다친다 이렇게 전문가가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그냥 쑥대밭 만들죠. 지금의 얘기하면은 천무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핵무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천군 하는 미사일이 있답니다. 그러면 지하방어 100m까지 들어가서 하는 그런 무기를 다 개발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얼마큼 위대하고 강하고 좋은 나라인지를 몰라요. 근데 외국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추앙해서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잘 살고 힘센 국가인데, 특히 이제 남북 통일만 되면요, 미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중국은 그냥 꼬르륵 가라앉게 돼 있고. 그거는 제 단언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살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북한 통일하고 김정은 회개시키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왜 김정을 빨리 안 죽여요? 이거는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도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로 들어와가지고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사주를 딱 보고 나서 이거 어쩜 윤석열이랑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비슷하냐면은 이게 이제 저 클린스만 감독은 위르겐 클린스만이라는데 64년 7월 30일 태어났죠. 독일에 태어났어요. 그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가서 산다는 말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 사주가 갑진, 신미, 경진 이렇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외국 나가서 이렇게 영모학교 가지고 무인시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윤석열이도 경진 괴강일주예요. 경진 괴강일주입니다. 근데 또 뭐냐면은 윤석열이는 밑에가 이게 자수를 해가지고 상관을 해가지고 저기 해서 상관계가 주관돼 있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보면은 전적으로 이 밑에는 이게 인수로만 돼 있어요. 인수로만 돼 있었고 사주에는 또 뭐 있냐면 이렇게 진진 이게 괴강이 중첩되면은 태강하면서 진진 괴강이 그 중첩하면은 괴강격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특수한 괴강격으로 놓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주면은 뭐냐면은 이 천간에 구성된 걸 보면은 이 친구가 이게 겁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기는 인수고 이게 여기 이제 편인해 가지고 인수가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여기에 비겁이 있어요. 비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 구성에 이 시간을 빼놓고는 이렇게 보면은 클린스만이 전반적으로 이 인수가 태강한 쉽게 말하자면 괴강격 사주라 그래요. 근데 이 윤석열은 이 지제 저기 해가지고선 경진일주라 그래도 이게 자수 상관이 많아가지고 이게 약간 신약으로 끼워가지고 괴강격으로 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반적인 괴강 일주이긴 하지만은 이게 뭐야 신약한 상관격 용 편인 사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주입니다. 용 비견 사주가 되죠. 요거는 이제 개무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선 이렇게 이 무토 인수가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용신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이 미약하다 해가지고 비견 이것이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그 용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클린스만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무슨 저기를 하냐면 오행구성을 보면 이 친구는 인수가 태강합니다. 인수가 태강해가지고 인수가 이렇게 오행구성으로 보면은 금성은 2개 있고 토성은 2개 있고 이제 목성만 이렇게 무토로 놓고 그 저기 인시로 놓고 보면은 이게 재성 간목이 2개나 있어요. 이게 목성이 2개 있어요. 그래야지 이 친구는 뭐냐면 이게 태강사주라 그러는데요. 사주에서 괴강 일주가 태강하게 놓으면은 특히 이제 진진 자연 이게 진토하고 술토는 괴강성이라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오면은 괴강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불비하게 괴강격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징을 태강한 괴강격 사주라 그래요. 이 괴강격 사주는 일반 사주하고 달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두머리 사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괴강격은 자기의 일부를 재성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은 이게 사그라든다. 이게 꼬를 가라앉는다 그래요. 오히려 또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괴강격의 사주는 자기를 이렇게 저기하는 인수하고 비겁이 용신이 돼요. 이 괴강격의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는 그냥 무게만 잡으면 돼요. 그래야지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지그시 잘 부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것이 괴강격의 사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은 일반 괴강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저기는 안 되죠. 근데 이 괴강의 그 특성 중에 하나는 은근히 저기야 자기 대장 기질이 있어요.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뭐 위에서 그냥 방구나 뿡뿡 끼고 남 불리고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의 있는 성정이 괴강의 그 특성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인수와 비겁이 용신이 됩니다. 근데 또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천간에 이게 이제 그 인수를 할 때는 무인 시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천간에 감무경이 투관되면 삼기사주라 그래요. 상당히 특이하다. 근데 영호골 기질이 있다 그래요. 인품이 준수하고 영호골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 이렇게 보면 되게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인품이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인품이 그러니까 쉽게 말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면은 이 친구가 여기면은 월지에 천덕하고 얼떡귀신이 있어요. 천덕 얼떡귀신이 있고 또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화계에다가 천을길신이 있으면 화계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데가 천을길신이 있으면 재주가 좋다 그래요. 재주가 좋다 그리고 영호골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이제 반장 기질이 있다 그래요. 그럼 윤석열이도 이 미토가 이 같은 적이 해가지고 천을길신입니다. 천을길신. 그래가지고 화계 이게 이제 저기 화계의 그 밑에 경진 괴강에 천을귀신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시지에 천을귀신이면 밑에 사람을 잘 보살피는 그런 기질은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밑에 사람의 좋은 부하 직원이 자기를 받들어주고 이끌어준다 이렇게 얘기죠. 실제로 이 사주는 이게 미토 부하 직원들이 이 사람을 잘 보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한동훈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삼계 천덕귀신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뭐 영혹을 기시면서도 은근히 저기 하는 게 있어요. 그 이렇게 그 남들한테 받들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친구가 그 지금 이렇게 그 요르단에서 지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하거나 우리나라 들어와서 때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새끼는 저거 인두껍이 어떤 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딱 했는데 보통 이 얼간은 직업 꿈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기질이나 직업 꿈을 얘기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면 이 겁재가 있는 놈들이요. 되게 이게 날카롭고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례한이라 그래요. 철면피라는 뜻입니다. 이 얼간에 겁재가 투과되어 있는 놈들이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특히 이제 요런 기질은 임종석인가 그놈이 그 전 비서실장 했던 놈, 그 놈이 이 그 시간에 얼간에 이 겁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정치가 중에 이게 얼간에 겁재가 있는 놈들 꽤 있거든요. 요런 놈들이요, 그냥 안한 무인격이냐, 무리한이고 지 주장들 딱 하고 되게 날카롭고 지기 싫어하고 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이 삼기도 있고 천덕귀신이 있지만은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그 정인성 이 편인사주라 그래요. 편인사주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 무토가 시주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미토승의 정글기의 정제가 그대로 간목으로 투관돼 가지고 이 사주는 정제성 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제성 편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이제 편제격의 사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진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남하고 이렇게 교제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성을 만지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 얼간에 겁재가 양인이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독하다, 무례한이다, 지기 싫어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철면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고 나서는 그 비등이 그 사태 압력이 비등하는데도 제가 보는 데는 왜 저놈이 저격하게 했더니 이 사주 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경진 괴강에다가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우두머리 그 사주에다가 이 얼간에 겁재가 투관되어 있고 이 편의까지 이렇게 돼 있는 놈들은요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얼간에 겁재가 이렇게 있는 놈들은요 이게 양임이라 그러거든요. 칼자를 쥐고 있다 그래요. 이게 되게 철면피입니다. 무리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친구가 요번 2월 6일 날, 그러니까 2월 7일 날 새벽에 했지만 2월 6일 날 그 카타르 도하에서는 오후 6시에 했어요. 그 요르단에 딱 했을 때 그날 내가 이렇게 얼마 전에 올린 손흥민이 그 일진을 해가지고서 했을 때 경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손흥민은 잡아놓고 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경자일점에는 경은 자기한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수가 자진 합수되고 잠이 온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게 자기 합수, 자진 합수, 이게 진진자양이 있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자충수를 두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고립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친구는 은근히 자기 이제 자충수 고립수를 두는 게 있어요. 남은 안 보고 자충수를 둔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나 전형적으로 뭐냐면은 그때 뭐냐면 이렇게 자진 합수 때가 상관이 돼가지고 관생 꼴을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게 잠이 원진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유 없이 미워지면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손흥민이도 그렇고 클린스만도 2월 6일 날 그 요르단전에는 상당히 클린스만한테도 그렇고 손흥민한테도 그 일진이 되게 안 좋았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 들어왔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여론이 이제 그 자기 사태 쪽으로 막 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런 이 겁재가 있고 이런 놈들은요 이렇게 주변을 안 봅니다. 여기서 제가 참조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4주에는 제가 이렇게 오행구성을 딱 파악하면서 신강과 신약을 내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강과 신약을 구분해서 딱 알면은 거기서 이제 용신을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조법을 해가지고 뭐 뜨겁다 차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푸는데 이 사지가 강하냐 약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용신을 뽑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조법은 어디서 많이 쓰면 이렇게 오행상의 그 사람의 건강을 알아낼 때는 조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부법을 이렇게 써서 하는데 이 사주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그날 저기를 했을 때는 이 그 경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이 원진되고 그러니까 자진 합수 이렇게 돼가지고서 물속에 끌어안지가 되게 안 좋은 적이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클린스만이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생각은 비끈하게 생긴 새끼가 어떻게 그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자기한테 적용한 걸 그 모르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됐다 한다니까 아시안 게임에 4강 됐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딱 보면요. 그거 뭐 6게임에서 뭐 10골을 먹고 뭐 11골을 넣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는 수비가 개판했다는 얘기죠. 수비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조직력이에요. 공격력은 뭐 조직력도 있겠지만 개인 능력을 많이 작용하는데 보통 옛날 스위스가 그 유로컵에서 이렇게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은 그 이긴 경기는 별로 없었는데 비기거나 1대0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그 감독했던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 70 수비만 했어요. 그러니까 토너먼트 말고 길게 리그로 가는 그 팀의 우수한 성적을 내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수비가 좋은 팀들이 꼭 이렇게 우승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클린스만은 뭐 그냥 무슨 소리야 골을 많이 먹든 못하든 간에 감독이 내가 잘못하면 내가 4강 갔잖아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불 터지는 거죠. 열불 터지는 거죠.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대한민국 남자들은 되게 열불 터져요. 내가 여기서 또 지도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정치만 사학이에요. 그 이건희가 얘기했잖아요. 경제나 뭐 이렇게 문화나 이렇게 문화는 1등, 경제는 제가 볼 때는 경제도 지금 보면 한 2등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4등 하는 정치하는 새끼들이 나라 꼬라지를 자꾸 적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체육이나 그다음 예술 계통은 이렇게 그 나라의 자율성을 얘기하거든요. 자유가 많이 이렇게 충족해지고 창의성이 이렇게 막 나오면은 우리나라 케이팝이나 뭐 우리나라 이렇게 그 콘텐츠나 그다음에 그 드라마다 영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출해 나고 하는 그 자체는 한국의 뭐냐면 이 자유가 팽배해가지고 창의성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술적인 거나 체능적은 같이 보는데 체능 쪽에서도 제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은 다 저기를 하는데 왜 그 체육에서만큼은 우리나라 이게
다른 분야에도 득세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답답한 거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하고 클린스만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첫 번째 경진 일주가 같다는 거, 괴강이랑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천간에는 자기가 같은 그 이제 비견이나 이게 편인이 투과돼 있다는 거. 이거는 이 클린스만도 이 겁재가 돼가지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비견해가 터가지고 그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윤석열이도 뭐냐면 이렇게 국민을 졸로 보는 거죠. 이 친구들 보면 아나 무인격입니다. 그 김건희 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그 명품백 해가지고 막 나오고 오는데 그거는 자꾸 얼마 전에 그 KBS에서 방영하고 나오는데도 지 마누라에 대해 저기 돼가지고 뭐 좀 이렇게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할 때 윤석열이 너는 옛날에 박근혜가 최순실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뭐 종래 무슨 옷 해가지고 저 CCTV에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그 최순실한테 그거 해가지고선 이렇게 막 뒤를 까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윤석열이는 그대로 잡아가지고 다 몰아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를 몰아갔던 얘기죠. 그러면 그런 전과자인데 지가 한 거는 지가 이렇게 까발겨가지고 뒤를 몰고 한 거는 생각 않고 지 마누라 뭐 했다는 걸 자꾸 감싸. 이 친구요 올해는 갑진년인데 진진자양돼가지고 이게 진토라는 거는 수고라 그래요. 수성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물귀신이라 합니다. 이게 꼬르륵 자꾸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 김건희 그 건을 해가지고 이 저기 진진자양돼가지고 가라앉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2월 달에 이제 공천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은 뭐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중진들 그 여야 중진들 자기 저기 국힘당의 중진들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뾰루퉁하고 갑니다. 젊은 친구 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하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는 갑진년 운세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뭐 그 국민의 심당이 여론에 쭉쭉 오는데 그건 한동훈의 사주 빨입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사람들이 막상 표 찍으러 갈 때 어떤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표 찍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과연 내가 이 국힘당 이걸 찍어줘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동훈이 인기몰이를 해가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퀴스천이에요. 두고 보자 이거죠. 요번 달 다음 달 정묘일이거든요. 그러면요 점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껍데기나 이게 거품 낀 거를 살짝 걷어내기 시작하면 정작 4월 10일 날 투표를 찍으러 갈 때 사람들 마음은 지금의 지지율처럼 확 올라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죠. 저는 지금도 계속 주장하지만은요 이렇게 국힘당은 과반수 못 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지도자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국민들을요 이렇게 보듬는 게 아니에요. 졸로 본다는 거예요. 개들이 졸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선 이 클린스만은 내가 뭘 잘못했어? 4강까지 갔는데 이런 식의 놈이에요. 그 과정에 그 선수들이 그냥 되게 고생한 거는 인정을 안 하고 보듬질 않고 4강까지 갔는데 이러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자를 만났을 때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밑에 사람이죠 국민을 보듬는 그런 사람 거. 클린스만은 그 선수들을 보듬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윤석열은 국민들을 보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요 이렇게 천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저기를 하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클린스만이 이렇게 이렇게 사퇴하라 이제 그런 저기를 많거든요. 저도 솔직히 지금 이 동영을 보니까 열불 터져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클린스만은 60대 30인데 이 친구가 언제 피크를 올려면은 23살부터는 값을 대울 때 이 친구가 피크를 올렸어요. 근데 왜 저기냐면 이게 이 괴강은 괴강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괴강이 오면은 팡팡 떠요. 이렇게 보통 다리가 크게 뜹니다. 이게 술토도 괴강이에요. 이게 진진
신진자영에 그다음에 이게 괴강성이 두 개나 있는데다가 그 23세에서 오는 갑술 대운이 왔을 때는 다시 괴강이 오니까 이렇게 진술 충대가 이제 콱콱콱 아주 좋은 일을 팍팍팍 터졌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상당히 선수 시절을 득세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삼기계에다 천덕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상당히 그 이렇게 인품이 좋게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출세하고 떴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우리나라 감 들어올 때가 이렇게 57세, 지금 61세 있으면은 재작년에 이렇게 왔을 때 축토대올 때 이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한테 용희신, 이게 여기서 괴강격을 용신은 인수가 되거든요. 인수 비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축토대원, 인수대원이 왔을 때 그 대한민국 감독에서 부른 거죠. 근데 이게 축진파, 축미, 형충이 돼가지고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저기가 안 좋아요. 그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저기 육신론상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어떤 감독직이 와가지고 맡아서 하는 거는 있지만은 그 축진파, 축미 그 형충이 돼가지고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한국에 이렇게 머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냐면은 자기 미국에 갔다가 뭐 이렇게 유럽 여행 가가지고선 뭐 그 저 이강인이나 그 다음에 그 손흥민이 뭐 이렇게 그 경기하는 거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요거 가장 큰 특징이 요게 얼간에 겁재가 투간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특징이 많아요. 남을 안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강 신약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의 신강이 뭐냐면은 그 남들이 어디 가면 자기 주체를 막 내세우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신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신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신강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게 빵빵하게 고집 세우고 막 깡대기 부리는 것 같아도 신약사주들은 오히려 자기의 속에 그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이렇게 겉으로는 오기 부리고 깡대기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신약사주입니다. 근데 이 친구처럼 뭐냐면은 누가 뭐라 그러면 씨 웃잖아요. 그러면 뭐 4강까지 갔으면 잘한 거 아니야? 니들 왜 나 자르려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신강사의 특징이에요. 누가 뭐라 하면 안 됐습니다. 너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해도 안 됐습니다. 이건 신강사의 특징이에요. 그게 지 고집대로예요. 남이 뭐라 하면 마음에 담질 않아요. 신약사주는 마음에 담는데 신강사주는 마음에 안 담아. 니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지 고집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게 신강사의 특징입니다. 특히 괴강은 더 그래요. 윤석열 괴강에도 그건 더 그랬죠. 윤석열은 상관계 그래야지 이거는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주입니다. 거기다 뭐냐 이게 무게 합의되어 있으면요 꽁해요. 꽁하고 곤모스가 저고 그다음에 잠이 온지나 상관이 투가인데 걷다고 속다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도자는 게 우리는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면 그 크리스만 감독을 왜 자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축협 예산이 내년도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1,876억이 됩니다. 그럼 기업 후원금하고 A매치 수익하고 635억이 들어온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포츠 토토가 225억, 국민체육금에서 108억이 들어와서 333억이 이제 그 정부에서 받는 적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2022년도 정몽구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니까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인데 이 사람이 2022년도에 40억을 후원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회장직을 2013년부터 맡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딱 여기를 참고로 할 때 정몽규를 딱 보니까 원숭이 관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아주 오늘하고 답답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끼리끼리 노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냐면은 기업 후원금이 이게 자기가 40억 냈다 가지고 이제 그 축협의 회장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45억은 누가 이렇게 지금 그 기업하는, 내가 보기에는 한승연이 했으면 좋겠죠. 그 한승연이 그 하나 회장, 그 사람이 축협 회장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깡다고 있잖아요. 몸을 이렇게 주먹질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그 한승연이가 회장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한승연이가
김승현이죠. 김승현 하나 김승현이가 그 뭐냐 100억 딱 줘. 내가 회장할게 딱 갔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뭔가 이렇게 부르서 헐줄 것 같더라. 왜냐면 하나가 지금 하나 그 이글스 그것도 지금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제 도약하려고 하고도 있지만은 그 탱크 뭐 장갑차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자주포 잘 만들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의 김승현은 한가닥 하니까 그 사람이 축구회사에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요번 기회에 클린스만 감독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못 자르면요 아주 그거는 국민 특히 대한민국 남자한테 가슴 못 박는 거예요. 그 한이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월 21일 날 태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예선을 해요. 물론 26일 날은 태국 방콕에 가서 하겠죠. 근데 21일 날 한국에서 할 때는요. 클린스만 감독 그대로 가면요. 그 관광 경기 입장하는 거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3월 21일 날까지 이어져 가지고 태국과의 경기까지 감독으로 있으면요. 입장 거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말레이시아하고도 3대3으로 비겼잖아요. 태국하고 안 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 친구가 하면은 질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한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붉은 악마나 이게 축구 팬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 남자들. 그러면은요 3월 20일 날 클린스만 감독이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감독생활을 하면은요 회장 퇴진하고요 클린스만 감독 퇴진해가지고 입장 거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